오늘 9월 12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손바뀜도 많았었고, 일단 저는 이런 장세가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힘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이번에 또 무역 적자 됐고,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세수도 부족하죠. 제가 항상 이제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경제 3대 주체는 기업, 가게, 정부인데, 가게는 얘기할 것도 없고, 기업도 지금 실적 안 나오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차 이 정도 빼고는 실적 잘 안 나오고, 2차전지 쪽 나오죠. 그러니까 2차전지 잘 가는 거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지금 세수 부족한다 하는 상황에서 또 해외는 또 그렇게 돈을 잘 퍼주대요. 기가 막힌 일인데, 그래서 결국 3대 경제 주체가 지금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못 가는 거는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못 가는 건 납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못 가기도 못 갔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이게 그 나스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각도만 보세요. 각도만 올해 1월부터 해서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각도 자체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대충 오늘 저점 대비해서 한 30 몇 프로 올라왔는데 35% 정도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4% 정도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럼 얘는 지금 2배 반, 3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한 3배, 2배 반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니케이 볼 거 없죠. 니케이도 올해 1월부터 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보면은 26%. 니케이 전고점 뚫고 좀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우리나라 지금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못 올라왔어요. 왜냐? 경기도 안 좋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늘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0.7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0.7까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 대한민국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 상황도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장 안 좋은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같이 니케이가 0.95% 올랐어요. 이런 날까지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0.79면 0.8이잖아요. 코스닥 0.15면 1.6이에요. 1.59 빠졌으니까 1.6이에요. 그럼 거의 나스닥이 1% 오를 동안은 양시장 대충 한 평균 치면 한 1%가 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대부분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시장 일단은 좀 니케이랑 차이가 있는 건 있죠. 지금 니케이가 계속 엔저였다가 정부에서 이제 개입하겠다. 왜냐면 엔저가 계속 이어지면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거든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유동성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내에 유동성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엔저 그 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에서 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구두 개입부터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면은 강달러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미국 내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니케이가 조금 더 올라간 측면들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맞느냐? 예를 상해 같은 경우도 오늘 0.18% 빠졌어요. 예.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 오늘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리고 또 아예 경제 체제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니케이, 나스닥, 유로 이런 쪽이랑 같이 가야 되죠. 유로 스톡도 한번 볼까요? 유로 스톡도 올해 1월부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고점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빠질 때도 덜 빠졌어요. 지금 현재 전고에서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서 한번 돌파하고,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번 뚫었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3,500까지 갔다가 이제 한 3,200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고는커녕, 월봉으로 봤을 때 전고는커녕, 전고 이 차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2021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급하게 빠지기도 했고 급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가?
니케이도 마찬가지 월봉으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2021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급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여기서는 아예 그냥 신고가를 뚫었고 우리는 뭐 올라오려면 한참 이제 먼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덜 올라갔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 오늘 좋고 니케이도 좋았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부터 KB에서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들어온 것도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차전지를 때려잡으면은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이 밀리는 거고 재미있는 건 똑같이 인버스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많이 움직였던 포스코 쪽이 먼저 빠집니다. 포스코 DX가 지금 7% 넘게 빠졌고요. 에코프로가 5.1%, 에코프로 빔 4.3%인데 의외로 잘 올라간 게 없던 NF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인버스가 있더라도 저가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괜찮았던 흐름 보였던 루닌 뭐 12% 빠지고 레인보우 로보스틱스도 오늘 한 8% 가까이 빠졌으니까 단기에 좀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주는 장세 보였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3대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습은 좀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떠나는 것도 좋지 않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이 주황색이죠. 언제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그러면 4,400억이죠. 선물에서 2,300억까지, 4,400억에 6,700억 던졌습니다. 전 3대 시장 6,700억 던졌으면 사실은 아주 많은 양을 던진 건 아니에요. 옛날 진짜 많이 던질 땐 조 단위로 던졌거든요. 근데 거래대금도 옛날보다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맞다. 그리고 2차전지가 무너지니까 투심도 안 좋아지고 급등주주들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닉들도 조금 일어났을 것이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특히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 테마주들 다 싹 다 부서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LNF는 올라가고 에코프로나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빠졌던 걸 보면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갈 구간들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확실히 시장에서 선별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은 아니지만은 CPI 발표 나는 거 보고 또 시장에서 미국 시장 달리면은 오늘 못 오른 것만큼 더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